안녕하세요. 경호학 초단기 학기의 이노경입니다. 오늘은 73번 영상인데 경호학에 나오는 각종 고려사항을 한번 비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사항은 경호학에서 크게 네 가지 나옵니다. 현장 답사, 도보 경호, 차량 경호, 우발 상황 발생 시. 자, 먼저 현장 답사 시 고려사항입니다. 주최 측과 협조해서 행사 의정 계획서를 확보한다. 자, 현장 답사 시에 왜 의정 계획서를 확보해야 될까요? 행사 일정 당에서 확보를 하죠. 자, 이게 교황의 의전차입니다. 파파 모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경호차량의 방탄 차량입니다. 전부 방탄 유리고 이 차 바닥에는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이 있죠. 교황이 이제 의전용으로 공식 행사에 나올 때 이걸 타고 나오는데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은 쓰고 있지 않지만 그 전에 교황님들이 이걸 썼습니다. 자, 그러면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이 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는 의전차로 이제 친환경 시대에 맞춰가지고 소형 전기차를 르노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소형 전기차를 타는 수도 있습니다. 이 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2014년 8월 달에 방한했을 때는 기아의 소울을 교황이 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전 계획서가 없다면 교황이 어떤 차를 탈지 알 수가 없죠. 의전하는데 차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답사할 때 의전사항을 알아야만 좌석 배치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뭐 차량 이동 통로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전 계획서를 미리 확보해서 교황을 국가 원수급으로 모실 것인지 총리급으로 모실 것인지 나옵니다. 그런 건 교황청하고 협의사항이죠. 그래서 의전 계획서가 현장 답사 시 고려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장의 기상, 특성, 구조, 시설 등의 여건을 판단해서 취약 요소를 분석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현장 답이 제일 중요한 건 취약 요소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행사장과 그 주변의 교통 관련 시설, 행차 한차 코스 파악이죠. 어디로 갔다 어디로 올 것인가 중요하죠. 그 다음 교통 관련 시설은 정물 들어온다 하면 또 정물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교통 관련 시설, 신호등이 어디 있고 교통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경찰관을 배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출입 범위와 통제 범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출입할 것인지 출입구 결정. 그 다음에 통제 범위, 경호구역은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경호구역이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병력을 몇 명이나 동원할 것인지. 현장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면 병력 숫자가 많겠죠. 그 다음 헬기장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비교적 안전한 곳에 헬기장을 반드시 선정해야 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헬기장 선정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수단을 뭘 할 것인가, 승용차를 할 것인가, 버스를 할 것인가, 세단으로 할 것인가, 승용차 중에서도 교황 전용차를 할 것인가, 소울을 할 것인가, 그러죠. 승하차 지점 이거 위험하다고 그랬죠. 승차 지점 가치적 판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행사가 예상되는 곳이라면은 지역에 집회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그 지역 공연관련법이나 조례 등을 확인해보고 관계기관에 문의해본다든가 신고한다든가 적당한 조치를 밟아서 경호 행사와 중복 안 되게 해야 되겠죠. 이것이 현장 답사 시 고려사항인데 제일 헷갈리는 것, 의정계획서 확보와 집회공연관련법 조례를 확인해 본다. 이게 약간 독특한 겁니다. 암기두시고요. 도보 경호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도보 경호시는 사람이 경호 대상자가 도보로 이동하죠.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감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취약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취약도라는 것은 그 건물에 창문이 많다, 고층 건물이다, 행사장이 바로 보인다, 대상자가 이동한 경로를 바로 보인다, 그러면 취약도 높은 겁니다. 취약도가 높다면 경호원이 가능한 밀착등을 형성해야 될 것이고, 건물의 뒷면을 지나기 때문에 창문 같은 게 없다, 그렇다면 취약도가 낮죠. 그러면 비교적 안전한 개방대원이 좋다는 뜻이죠. 도보 경호 대응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취약도입니다. 안전도가 아닙니다. 자, 요 세 가지는 동시에 옵니다. 인적 취약 요소와 이격도, 물적 취약 요소, 위치, 지리적 취약 요소는 그 자체라 얘기했습니다. 인적 취약 요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쇄기 대응, 다이아몬드 대응, 사다리 대응, 원형 대응, V자 대응, 이중 대응 등 이런 대응이 결정되죠. 또 행사의 성체 상황에 따라서 악수시 접견 대응, 단상 대응, 하차 대응 등 여러 가지 도보 경호 대응이 결정됩니다. 인적 취약 요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다음 물적 취약 요소는 위치입니다. 이거는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행사장의 직기류, 장식품, 공조시설, 승강기 등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인데 물론 자연물 같은 건 그렇지만 인공물 같은 거는 위치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원래 있던 물건들은 그 위치, 그 다음에 인공물이라면 그 어떤 위험해 보이는 어떤 물건들 어디에 있는가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7일 지향 요소는 그 자체입니다. 교량 그 자체, 터널 그 자체, 꼭각지 그 자체, 뭐 육교 그 자체, 고가도로 그 자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감저고지 그 자체. 아시겠죠? 거기서 저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저격을 할 수 있고 폭발을 터질 수도 있고 여기서 직접 공격을 가할 수도 있겠죠. 행사장은 사전 예방 경호 수준, 즉 사전 예방 경호원이 파견돼 가지고 선발 경호를 많이 해놨다면 안전도가 많이 확보됐으니까 소수의 근접 경호원으로도 우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정된 행사에 갔다 그러면 선발 경호를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다수의 근접 경호원을 동원해서 밀착되는 행사가 되겠죠. 그 다음 행사장 참석자 인원수와 성향입니다. 물론 당연히 참석자가 많고 격려 축하 행사라면 다수의 경호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 다음 참석자가 적고 위문 행사다, 재난 현장을 방문한다, 그럼 가능하면 소수의 경우는 가능히 좋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되니까. 재난 현장에 가서 대통령이 폼 잡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옷도 수수하게 입고. 그렇죠? 자, 인원수와 참석자 인원수와 성향도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행사의 성격입니다. 공식 행사나 비공식 행사나 약식 행사에 따라서 도보 경호 대응이 달라지겠죠. 완전히 공식 행사다, 다수의 경호원으로 혼합 경호를 해야 됩니다. 노출 비노출 혼합해서 경호에도 관계없죠. 경호를 많이 동원해야 됩니다. 비공식 행사 때는 가능하면 소수의 경호원으로 비노출 경호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근접 경호원 수가 많은가 적으냐에 따라서, 만약 근접 경호원 숫자가 많다면은 많은 수의 경호를 동원할 수 있는 펜타곤 대형, 원형 대형, 그죠? 이중 다이몬드 대형, 이중 원형 대형,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5인 대형, 5내 6인 대형, 8인 대형. 보통 9인 이상 대형은 잘 안 쓰죠. 굉장히 근위적이고, 뭐, 혼자 발생하고, 경호는 행동 방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정은은 12인 방탄 경호단을 데려온 적도 있죠. 그 다음에 경호 대상자의 취향도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이 근위적인 사람이냐, 민주적인 사람이냐. 그래서, 경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도보 경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경호를 운영해서 운영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어떤 뭐 그 도보 경호 자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대상자라면 소수의 경호원으로 원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4주 경계 정도 하는 걸 원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은 최규호 대통령은 경호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9가지 정도가 도보 경호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도보 경호지 고려사항입니다. 자,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 시간과 노면 상태, 지리적 취향 요소 이격도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차량 경호 시 고려사항입니다. 또는 사전 준비사항인데 차량 경호는 이게 좀 간단해요. 차량하고 도로가 관계된 겁니다. 차종 및 차량 대응의 결정. 차량 대응 결정. 그 다음에 행차로 환차로의 선택. 어느 길로 가서 어느 길로 돌아올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주도로와 예비도로 선정. 자, 그러면 행차할 때 주도로가 있고 환차할 때 주도로가 있습니다. 또 행차할 때 예비도로가 있고 환차할 때 예비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행환차로 선택, 주도로 예비도로 선정 중요합니다. 이 차종과 차량 대응 행환차로 선택이 차량 경호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시설을 파악해 두는 거예요. 비상사태 대피는 어디로 갈 것이 어딘지, 비상대피소는 어딘지, 최기병은 어딘지, 구급차 소방차는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 둬야 됩니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차량 경호시 고려사항이죠. 도보 경호시 없습니다. 터널, 건널목, 교차로, 꼭각지, 공사장, 시위적, 착조 행사 등 행차로 주변에 있는 취향 요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여기 들어있죠. 당연한 겁니다. 4번 요거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성향, 도보 경호 대항과 똑같이 대상자가 권위적인 사람이다. 앞뒤 전후방 호위 경험하면서 굉장히 차량을 많이 데려가겠죠. 경호 차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어떤 책에 어떤 차이 없습니다. 경호 의뢰자 및 관계자 차량 번호를 숙지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외국에서 외빈이 왔다. 외분이 올 때 자기 차량을 갖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호 대상자 차량, 그 다음에 수행원들의 차량 번호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호 대상자 차량이 어디로 갔을 때 현지에서 합류한 차량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황이 서산에 갔다. 그럼 서산 쪽에 무슨 주교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현지에서 함재된 차량 번호도 같이 숙지해 놔야만 차량 경호를 잘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8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대응 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요 차량 대응 있죠? 차량 대응 결정할 때 고려사항인데 요거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차량 대응 결정할 때는 행사의 성격이 공시행사냐 비공시행사냐, 위협의 정도가 크냐 작으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도로 상황 미칩니다. 도로가 도로 상황, 차로가 몇 차로냐, 포장 상태가 어떠냐, 공사 있느냐 없느냐, 주행차 차량이 많으냐 적으냐, 차량 대응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 상황은 이동하는 시간대에 교통량이 많으냐 적으냐 영향을 미치죠. 대상자 성향, 앞에 나왔지만 대상자 성향 취향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권위적이라면 전후방 호의 경우 방식 확장 대응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차량 경호할 때의 어떤 고려사항 8가지와 차량 대응 결정 시의 고려사항 5가지 같이 아울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경호 시의 고려사항이 아닌 거, 자, 이동시간, 노면 상태, 도보 경호가 똑같이 아닙니다. 대상자 동선과 출입 통로 확인, 이거는 선발 경호팀에서 해야 될 사항이죠. 담당자는 내부 담당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행사장과 주차장 운영 계획, 출입자 통제 담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선발 경호팀에서. 행사장 내 취약 요소를 확인한다. 선발 경호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차량 경호 시 고려사항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발사항 고려사항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 영상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